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박한 거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항상 너무 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2025년 당뇨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는데 그동안은 음식과 운동에 대한 가이드만 있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것이 식단과 운동만큼 동급으로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거든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수면입니다. 저희는 그냥 익숙했어요. 이제서야 이렇게 언급을 하네. 수면을 이제서야 강조를 하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는데 사실 식단과 운동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진료를 해보면 수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으로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언급을 한 거고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고 이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면 시간과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이렇게 U자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정 수면 시간이 7, 8시간이에요. 7, 8시간 잔 사람이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적게 자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많이 자는 사람도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증가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6시간 미만 자는 사람이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50%, 그러니까 7,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6시간 미만 자면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지고 반대로 또 9시간 이상을 자도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고 적게 자도 문제, 많이 자도 문제.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자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이 자면 그만큼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이걸 양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길게 자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깊게 못 자니까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자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자도 문제, 9시간 이상, 많이 자도 문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84% 증가했습니다.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자꾸 깨고 깊이 못 자고 꿈꾸고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높은데 아침형 대비 저녁형. 그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형 인간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저녁형이 250% 당뇨병 위험 증가율이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4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아침형 생활 패턴을 권장한다. 앞서 봤던 것처럼 저녁형 생활 패턴은 당뇨병 위험을 2.5배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의 품질. 아까 얘기 나왔었죠? 수면의 품질이 저하되면 84%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주 깨거나 깊이 못 자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84% 깊게 자야 된다. 우리 깊게 자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앞서 봤던 것처럼 7, 8시간이 가장 좋다. 적게 자는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이 최대 41% 높아질 수 있다. 9시간 이상 자서 문제인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적게 자는 경우에 조금 더 강조를 해놨죠. 그래서 7, 8시간을 자야 한다. 규칙성. 예전에 졸업하셨던 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이제 내가 군인이라 생각하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렇게 군인처럼 생활하면 당뇨 졸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잠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똑같이 해라 라는 거죠. 근데 불규칙하게 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수면 관리 지침이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패턴, 아침형 생활이 좋다. 그리고 수면 품질은 깊이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시간은 7, 8시간 자야 된다. 그리고 규칙성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4가지를 지키는 게 쉽지 않던데 수면장애나 불면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한의원에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수면을 체크하게 해보면 깊이 자고 제대로 자고
자고 충분히 자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8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내가 잘 자건 못 자건 이런 거 상관없이 패턴을 일정하게 만들어주세요. 생체 리듬이 일정해져야 몸이 이제 자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 주거든요.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주말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월요병이 생기는 이유가 주말과 평일에 그 수면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수면 패턴이 한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 갔다 와서 시차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서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온도도 적절하고 이렇게 편안한 침구 사용해서 정말 잘 잘 수 있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운동, 신체 활동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깊이 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점심때 산책을 해야 8,000보를 겨우 찍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균 하루 걸음수가 3,700에서 4,000보라고 찍혀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걷다니. 그냥 출퇴근할 때 그때 그냥 오고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안 걷는 거거든요. 우리가 7,000보, 8,000보 이상 걷기 운동 하시고 일상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운동들을 병행을 하셔야 충분한 운동, 신체 활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또 권장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운동들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고 하루에 7,000보, 8,000보 이상 걷는 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식습관 관리인데, 취침 전에 과식을 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과식하지 말고 소화 다 된 상태로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고, 커피, 술, 담배는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섭취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고 써 있어요. 커피랑 담배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아는데, 알코올, 술 마시면 잠 더 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알코올이 수면의 초기에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준다고는 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각성도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으세요. 저는 술 먹으면 한 3-4시간 정도 뒤에 깨가지고 그 뒤로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간 기능이 떨어져서인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술이 내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 노출 최소화. 이게 TV, 핸드폰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차라리 독서나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해서 수면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낮잠 의외로 주무시는 분들 있으세요. 특히 60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낮에 시간이 되시니까 낮잠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낮잠을 자더라도 20분 미만으로 주무셔야 됩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저녁잠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오후 늦은 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늦은 잠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잘 거면 좀 더 버텼다가 9시, 10시에 주무셔라 이렇게 티칭을 했었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잘 거면 20분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늦은 잠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전에 걱정거리 정리, 긍정적인 마음 갖기, 필요하다면 이완기법, 명상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전에 걱정이 많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적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이제 걱정 노트에 다 적었으니까 이제 잠만 자자. 딱 누웠는데 생각이 나면 나 아까 걱정 노트 적었으니까 그거대로 할 거야. 그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이미 적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 노트에다가 다 적고 나서 그 뒤로는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걱정거리 정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혜교 씨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TV에 나오셔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그 훈련을 했었대요. 저녁마다 감살기를 10가지씩 썼대요, 매일매일. 그걸 5년 동안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매사에 긍정적인 갖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살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살기를 꾸준히 작성을 하시면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완기법, 명상, 그리고 자기 전에 수면 유도 명상 이런 거 있거든요. 유튜브나 어플 이런 데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완기법, 명상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수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꼭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덟 번째,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햇빛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햇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햇빛을 도통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낮 동안에 충분히 쐬시고 그러려면 점심을 먹고 나서 한 20-30분이라도 산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햇빛 노출을 해야 멜라토닌이 일정 시간 뒤에 이제 분비가 돼서 저녁에 세뇌시계가 조절이 되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력 운동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랑 복합 운동은 이제 근력, 유산소 둘 다 했을 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수면 시간이 40분 늘었다고 하고요. 서파 수면이 증가하고 렘 수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수면에 더 직접적인, 긍정적인, 더 빠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직 수면이 문제다, 수면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적절한데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다른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맨발 걷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덜 깨요, 더 많이 자요, 중간에 깨던 게 사라졌어요, 소변을 덜 봐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날씨가 풀리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낮에 상온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또 맨발 걷기 할 수 있고, 또 이게 여름으로 가면 또 새벽이나 뭐 밤이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맨발 걷기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루에 적어도 한 1시간 이상 꾸준히 하시면 수면이 조금씩 잡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처가 날까봐 걱정돼, 혹은 여러 가지 뭐 장소나 날씨 때문에 맨발 걷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 신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맨발 바로인데요, 밑창이 특수해서 접지가 됩니다. 밑창에 그 전도물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이렇게 걸으면 땅과 접지가 되는 특수 밑창이 있고요. 아치를 잡아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판판하기 때문에 펌핑이 됩니다. 아치가 눌렸다가 오므러졌다가 하면서 혈액이 펌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발가락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쫙 펴서 딛기를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게 바로 맨발 바로라고 하는 맨발 신발입니다. 요거를 구입해서 신어보시면 좋겠는데, 구입에 대한 문의는 010-9636-517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앞에서 말했던 거 8가지 다 실천해보고 수면에 대해 좋다고 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만 한약치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인데 저는 잘 못 잔 지 거의 한 20-30년 됐어요. 수시로 깨는 건 한 또 20년 됐어요. 이게 뭐냐면 수시로 깨서 몇 번 깼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깊은 잠을 아예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도 많이 꾸시고 처음에 잠드는 데는 1-2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수시로 깨기 때문에 이게 계속 깨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이렇게 하면서 자는 거죠.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한약치료를 이제 거의 종료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하신 게 한약치료를 통해서 깨는 게 한 3-4번으로 줄었고 이제 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깨는 게 아니라 오늘은 3번 깼다, 오늘은 2번 깼다, 이렇게 처음에 잠드는 것도 아까 1-2시간이었는데 10분에서 20분으로 줄고 중간에 3번, 4번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 깼을 때에도 다시 잠드는데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꿈도 요새는 덜 꾸고 꾸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이번에 식단과 운동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생활 요인이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수면 장애, 중간에 깨고 한 번 깨면 잠 못 자고 처음에 잠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꿈꾸고 이런 것들이 다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약 치료도 반드시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면하셔서 당뇨 졸업하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